기미와 흑자, 색소 침착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백의 개념을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하더라도요. 12번째까지 색소가 있다가 13번째 치료 때 뿅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미백은 점을 유에서 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점세포가 무가 되는 거는 백반증 환자예요. 들어보셨죠? 백반증. 얼굴 하얗게 변해서 막 종합병원에 가서 매번 무슨 엑시머라는 치료받고 이러죠. 그건 치료도 어렵고 거의 힘들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미백이라는 건요. 점세포를 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썸의 개념이에요. SUM. 즉 단위 면적당 점세포가 몇 개가 있는데 얘의 밀도를 줄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커트라인 이하로 줄이는 개념이거든요. 미백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있는 색소를 깨부시는 것도 미백이지만 새로 합성되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미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미백의 개념에서 새로 합성되지 않게 최대한 막아주면 그것도 내가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행동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선크림이죠. 선크림은 어떻게 발라야 된다? 항상 강조하지만 손가락 2마디를 바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손가락 1마디로 먼저 돌출 부위를 바르고 손가락 1마디를 더 짜서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 눈 주변이나 입 주변을 바르고 나머지 1마디를 짜서 목이나 손등, 귀 뒤 이런 데를 발라줘서 항상 꼼꼼히 발라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일단은 미백의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이습관도 되게 중요해요. 영양제로서 미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글루타치온과 비타민 C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글루타치온을 왜 강조하냐면요. 글루타치온이 원래 내과에서 쓰이던 거거든요. 우리 백옥주사라고 이제 피부과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게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막 연예인들 이름 따서 막 뭐 비땡땡 주사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글루타치온은 원래 내과에서 많이 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독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글루타치온의 역할을 제가 크게 3가지로 말합니다. 1번 항산화 효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햇빛을 쬐면서 몸에는 활성산소가 증가돼요. 이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이자 여러 가지의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걔를 어떻게? 환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항산화.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얘네들 써보니까 미백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이 이제 멜라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멜라닌이 타이로신이라는 거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 건데 이 타이로신에서 멜라닌으로 되는 과정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멜라닌이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멜라닌은 이제 웜톤 생각하시면 돼요. 멜라닌 중에서 조금 더 갈색빛, 노란빛 이런 색깔을 띠는 애. 페오멜라닌은 약간 핑크색, 약간 좀 이렇게 밝은 톤의 갈색을 띠는 그런 피부색 중에서 우리가 약간 좀 쿨톤에 가까운 색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유멜라닌을 페오멜라닌 쪽으로 많이 이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피부가 어떻게 보여요? 밝게 보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독작용을 하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제가 병원에서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권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산화 효과를 하면서 미백 효과가 있으면서 해독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알려져 있죠.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글루타치온,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좀 복용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도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먹을 때 철저하게 항산화 식단만 해요. 제가 아침에 항산화 식단만 하고 저녁 딱 한 끼만 먹는데 그 항산화 식단이 10년째 똑같이 지키고 있어요. 뭐냐면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파프리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항산화된 물질을 먹는데 항산화된 성분들을 많이 먹다 보면 걔 때문에 피부가 밝아진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활성산소가 증가되는 애들이 역으로 되게 되면서 피부톤도 그렇고 전반적인 피부 노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여담으로는 항산화 이 성분의 음식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는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용성은 기름과 같이 섭취를 했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에서는 올리브유드 같은 것도 방울토마토에 같이 섞어 먹잖아요. 그게 알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방울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 올리브유 같은 걸로 같이 먹어주면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가 지용성이지? 뭐가 수용성인지 다 알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침 식단에 아몬드,
호두 이렇게 조금 건강한 기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섭취해주면 이러한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단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크림 그리고 아까 말한 건강 보조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먹는 항산화 음식이 우리가 이제 피부를 좀 밝게 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있는 색소를 깨부시는 원리를 하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하는 이제 레이저 치료인 거죠. 요즘에 이제 기미 없애는 크림이 SNS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주의사항은 따로 없을까요? 기미를 좋아지게 하는 그러한 성분들은요. 벌써 20, 30년 전에 저 예전 레지던트 때부터도 그냥 교과서에 매번 나왔던 성분들이에요. 약국에서도 팔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리뉴얼된 것처럼 막 이렇게 좀 광고를 많이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의해서 써야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실은 기미를 줄이는데 알려진 성분이 레티놀이거든요. 비타민 A.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멜땡땡 뭐 여러 가지 크림으로 해서도 많이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물론 농도가 낮은 것들은 처방 없이 쓰는 것들도 있죠. 화장품에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이런 레티놀들이 진짜 성분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미나 이런 멜라닌 색소에 도움이 되는 애들이 보통 자극감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 따가우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미라는 애가 정말 특이한 게 얘네들은요. 피부에 염증이 유발되면 기미가 더 짙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 피부심 유튜브에서도 기미 연고 바르고 기미 짙어졌어요라는 영상을 제가 왜 냈었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높았던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티놀 연고를 막 썸네일에서 막 피부과 의사들이 막 후킹하고 싶으니까 잘 모르고 그냥 막 피부과 의사들이 일부러 안 알려줘 막 이런 막 자극적인 썸네일로 냈더라고. 이상한 내용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주위에서 바르고 자극감 없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부과에 가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런 걸 챙겨 바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피부 시술 받으면서. 그럼 피부 시술을 안 그래도 자극을 줬어, 그날. 근데 약국 가가지고 그 미백 연고를 샀어. 근데 그게 자극감이 있다고요. 그럼 그 자극감이 있는 애들을 발랐는데 좀 따가워. 그래도 약효가 나타나는 거겠지만 막 참아서 발라. 그럼 미세한 염증이 생겨. 걔네도 기미를 짙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미 연고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들 다 옛날부터 있었던 성분들입니다. 얘네들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저도 처방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따갑거나 자극감이 있었을 때는 바로 중단해야 되고 주의해서 발라야 되고 특히나 어떤 환자들 기미 환자분들이 오히려 바를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코에 있는 블랙헤드를 없애려고 코팩을 자주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팩이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요. 자, 블랙헤드 정의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 얼굴에 모공이 한 2만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털구멍이 있죠. 근데 이 털구멍에는 피지라는 애들이 붙어 있어요. 털구멍에는 땀이 분비되지 않아요. 땀구멍은 따로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털구멍에서 뭐가 분비된다? 개기름만 분비가 돼요. 자, 근데 이 개기름이 분비가 되는데 입구가 막혀 있는 거야. 그럼 안에서 이렇게 저류가 되죠. 그러면 하얗게 변하면서 약간 끈적거리게 됩니다. 그게 뭐다? 화이트헤드. 그리고 얘들이 더 안에서 저류가 되면 노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끝이 돌출된 부위가 공기 중에 산화가 돼서 검게 보여요. 그게 뭐다? 블랙헤드. 그럼 블랙헤드를 당연히 제거하려면 물리적으로 짜들면 당연히 블랙헤드가 빠지겠죠. 하지만 그 빈 공간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피지샘. 그럼 다시 차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팩을 썼을 때 당연히 지금 내 눈에 너무 거슬려 있는 검게 보이는 그 씨앗 같은 애들, 딸기 씨앗 같은 애들이 박혀있는 애들이 눈에 제거는 되지만 얘들은 1, 2주 있다 다시 찬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매일마다 코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 표면이 좀 붉어지고 예민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코팩을 뭐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내가 어떤 특정 중요한 일정에 있어서 지금 당장 블랙헤드가 거슬릴 때는 최대한 좀 간헐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럼 블랙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조금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하는 걸 강조를 해요. 블랙헤드는 기름이죠. 기름은 뭘로 녹여야지 제일 잘 닦이나요? 기름이죠. 드라이 클리닝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 클리닝의 원리가 왜 물을 안 쓰고 이렇게 때를 잘 빼내는 줄 아세요? 때는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흡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에 블랙헤드를 잘 녹이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일단 뭘로 잘 녹여야 될까? 클렌징 오일. 그러면 심원장님이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 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클렌징 오일로만 막 닦아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블랙헤드가 생기거나 트러블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클렌징 오일이 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로 코에 있는 모공을 제거할 땐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클렌징 오일을 이 코에 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묻혀줘요. 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얼굴에 막 세수를 한 상태에서 클렌징 오일을 발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모공 안쪽까지 클렌징 오일이 들어가서 이 피지와 화장품 같은 애들을 흡착시키는 건데 이 표면에서 다 유화가 돼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쪽까지 기름이 충분히 침투가 못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기가 묻어있지 않은 유화가 안 되게 그냥 기름을 코에다 이렇게 문질러 준다는 느낌으로 마찰주지 말고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제가 얹어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을 한 줌 줘요. 그 다음에 그 물 한 줌으로 이렇게 비벼요. 너무 세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코 빨개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로 러빙을 하면 얘가 밀키스 색깔로 이렇게 변해요. 그죠? 그래서 유화가 된 다음에 걔를 물로 닦아내요. 여기까지가 1차 세안입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긴 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이 모공 안쪽에 애매하게 남아있는 애들이 트러블이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안, 폼 클렌저로 두 번째 세안을 통해서 모공 안쪽에 껴있는 클렌징 오일과 피지의 그러한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닦아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데 와 원장님 이거 처음 해본 다음에 되게 신기술이다. 와 이거 재밌다라고 해가지고 매일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마다 두 번씩 이중세안으로 닦으면 피부 표면이 너무 예민해지고 건조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로 피지를 줄이고 싶을 때는 간헐적으로 한 2, 3일에 한 번. 그리고 얼굴 전체를 한다기보다는 딱 블랙헤드 제거하고 싶은 부위만. 그렇게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제 모공이 넓어지면 시술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에서 돈 안 들이고 모공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들 돈 안 들이고 하고 싶죠. 근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진 않죠. 근데 일단은 최대한 모공을 안 넓어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넓어진 모공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는 피부과적인 시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모공이 최대한 안 넓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모공이 왜 넓어지는지부터 따져봅시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피지. 아까 말했던 털구멍에 기름샘이 유전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하루에도 분비되는 기름의 양이 많으니까 모공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유전적으로 털구멍에 피지가 거의 무말랭이처럼 발달이 안 된 사람은 하루에도 분비되는 피지가 별로 없으니까 구멍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뭐다? 피지고요. 두 번째는 모공 주변이 콜라겐들이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에 있는 각종 섬유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모공을.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밀도가 흐물흐물해지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더 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피지, 두 번째 이유는 뭐다? 모공 주변의 탄력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모공 원인의 피지를 먼저 따져봅시다. 그럼 피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는 피지를 줄이는 먹는 약을 먹어볼 수가 있어요. 뭐 그거는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긴 하는데 주의해서 써야 되죠. 임산부들은 특히 그거는 함부로 그냥 무조건 친구가 줬다고 먹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처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피지를 늘릴 만한 음식을 줄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피지를 증가시키는 음식들은 GI 수치라고 해서 글라이세믹 인덱스 수치가 높은 음식들이 피지를 증가시켜요. 검색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뭐 이렇게 달달한 음식, 튀긴 음식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GI 수치가 뭐냐면 결국은 인슐린이 빠르게 올라가는 음식. 인슐린이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당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릴 만한 음식들을 찾아보면은 걔네들이 결국은 뭐다? 인슐린이 빠르게 증가하고 인슐린이 빠르게 증가하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IGF-1이라는 애가 증가되는데 얘네가 피지량을 증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 자체를 증가시킬 만한 음식들을 좀 피하고 유제품도 이제 피지를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같은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 라떼보다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이런 식으로 좀 피지를 유발할 만한 음식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피지를 최대한 증가시키지 않게 한 거죠. 먹는 약이나 음식으로. 그러니까 피지를 또 덜 막히게 하면 모공이 더 넓어질 만한 걸 좀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막히고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메이크업, 선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선블록의 입자가 모공 안쪽을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모공 사이만 피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피지 발달이 많고 여름이고 이러면 최대한 메이크업이 안 돼 있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 모공을 가린다고 메이크업을 계속하면 안 그래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피지 라인이 증가하는데 내가 그 메탈 금속 성분들로 그냥 꽉꽉꽉 막고 있는 거야. 2만 개의 모공을. 그럼 어떻게 돼요? 피지들이 못 나가니까 안쪽에서 저류가 되겠죠. 그럼 모공이 더 넓어져 보이고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도 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최대한 좀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까 코 블랙헤드 때 설명했었던 클렌징 오일도 간헐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지만 항상 주의해야 된다. 너무 데일리로 하면 피부 자맥이 손상받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였죠. 모공 주변의 탄력도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돈 안 들이는 방법은 역시나 보습제예요. 보습. 근데 이제 보습을 현명하게 해야 되는데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2만 개의 모공에서 A라는 친구가 1리터 나온다고 한다면 기름이, 이 친구들은 2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분기 있는 걸 바르면 어떻게 돼요? 2리터 애들이 못 나가고 막히겠죠. 그래서 막혀서 생긴 현상이 더 잘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보습을 할 때 이 모공 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릿속으로 유분기가 너무 많지 않은 가벼운 제형, 조금 라이트한 제형을 자주 발라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리치한 크림보다는 가벼운 크림 타입으로 여러 번 바를 수 있게 땡기면, 아니면은 내가 여름이고 내가 모공 피지 발달이 너무 많으면 차라리 크림 타입을 쓰지 않고 에센스 앰플까지만 쓴다거나, 대신 땡기면은 앰플을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난번 편에 레이어링 자꾸 덧발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모공을 안 막으면서 보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한테 오셔서 시술로 피지를 줄이거나 피지를 파괴하거나 모공 주변의 탄력도를 증가시키는 시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